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접속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잘 이해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영어라는 것이 우리가 모국어가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원어민들이 다 똑똑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태어났는데 어디예요? 미국이요. 누구나 다 영어를 쓰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모국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잖아요. 딱히 한국어 단어를 막 매일매일 암기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토익에서도 우리가 RC가 뭐죠? Reading Comprehension이죠.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는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해하시려고 하면 돼요. 편안하게. 그리고 이거 강의 한번 들었을 때 100% 완벽하게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한 80% 정도 됐다.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들어보시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영영사전 꼭 같이 이용하시고요. 혹시라도 문법 관련 기본서가 있다면 기본서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차근차근 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강의 듣고 여러분들 것으로 잘 소화시키면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할게요. 다들 힘내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그래서 접속사 첫 번째 오늘 다룰 것은 what인데요. what은 제가 최소한 2번은 할 거예요. 이번이 what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토익 시험 볼 때 보통 제가 토익 시험을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이렇게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 자체가 접속사예요. WH 단어라고 하면 what도 있고 when도 있고 which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WH 단어들은 평서문에 들어가면 뭐다? 기본이 접속사다. 자, 동시에 what은요. 혼자서 쓸 때 그리고 명사랑 결합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오늘은 what이 단독으로 쓰이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what이 단독으로 행동을 할 때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예요. 접속사이면서 대명사. 자, 근데 우리 대명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 자체가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명사의 기본 기능은 명사하고 똑같아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래서 what이 평서문에 위치하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what이 단독으로 쓰여질 때 접속사이자 대명사다.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문장 속에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지금 What Chris needs is a laptop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 있죠.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그 역할을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what이 무슨 역할? 접속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what은 동사 needs와 is를 연결하는 접속사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서 WH 단어는 평서문에 위치하면 기본 기능이 뭐다? 접속사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동시에 what은요. 단독으로 쓸 때는 대명사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 지금 주어진 문장 보시면요. 여기 있는 needs가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근데 여기 지금 needs 뒤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죠? 바로 what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은 타동사 need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 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크리스가 주어고 needs가 타동사예요. 근데 이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what을 제외한 상태에서 뒤를 보면 주어하고 타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대명사 what을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영어에서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주어가. 여기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동사 needs의 주어는 바로 크리스예요. 크리스.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 is도 주어가 필요하죠. 그럼 비동사 is의 주어는 뭘까요? 자, 비동사 is의 주어는요. what부터 needs까지. 예. 근데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명사죠. 근데 지금 여기 비동사의 주어 자리에는요. 한 단어짜리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What Chris needs는 바로 뭐다? 비동사 is의 주어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다? 명사.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What Chris needs는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what은 평소문에 들어가면요. 기본 기능 자체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무조건 명사절. 잊지 마세요.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가끔씩 뭐 what은 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자, 무엇이 됐든지 간에 what은 평소문에 들어가면 뭐다? 명사절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명사절은 그냥 덩치가 큰 명사거든요. 그래서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한 단어짜리 명사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즉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비동사 또 is 뒤에 a 랩탑이라고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우리가 흔히 한국 학교에서 문법 배울 때 뭐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이런 것들의 대표가 바로 비동사인데요. 자, 여기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하다. 보어라는 것은 보충하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랩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는 지금 명사 보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사 보어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동격 관계, 서로 이퀄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곧 뭐이다? 바로 랩탑이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동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랩탑이 바로 뭐다? 비동사 is의 명사 보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어 중에는 형용사 보어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형용사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서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뭐다? 바로 명사 보어, 즉 주어하고 동격 관계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격 관계니까 서로 위치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주어가 랩탑이라면 어때요? 그래놓고 단수니까 비동사 is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what Chris needs라고 쓸 수 있죠. 이것도 올바른 문장이에요. 이때는 이제 랩탑이 동사 앞에 있으니까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명사도요. 동사 앞에 있으면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동사 뒤로 가면 뭐라고 하죠?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보어, 목적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뭐예요? 보어죠, 보어. 보어인데 한 단어짜리 보어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죠? 명사절 보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어진 문장은 비동사 앞에 what Chris needs가 있었죠. 그때는 비동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위치하니까
비동사 뒤에서 명사절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어. 결국 랩탑이 뭐다? 크리스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동격 관계가 역시 성립하죠. 자, 그래서 분명히 what 크리스 needs가 비동사 앞에 있을 때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고요. 자, 이렇게 제가 비동사 뒤에 쓰니까 비동사 뒤에서 명사절 보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진 예문을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잠깐만 제가 지워볼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면요, 명사절 자체가 주어일 때 수일치는요 항상 단수 동사를 쓰게 됩니다. 명사절 전체를 하나의 개념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일 때 수일치는 뭐다? 단수 취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한 번에 100%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 저도 때로는 한 번에 일을 잘 못해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에요. 또 한때는 뭐 저도 난 천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만 공부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이렇게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좀 잘한다고 하니까 좀 못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토익 시험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만점 받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정말 평범한. 평범한.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네 아저씨 조성재도 잘하는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하면 잘하겠네. 바로 그거예요. 자신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예문이에요. 잘 보세요. 자, nobody가 이제 주어죠. 주어. nobody 주어. 그래서 nobody, anybody, somebody가 주어일 때는요. 무조건 단수예요. 단수.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는요. 주어하고 동사 수일치 중요한 거 아시죠? 자,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왔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knows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럼 뒤에는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필요하겠죠? 근데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근데 이번에는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된 역시 명사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what부터 tomorrow까지가 앞에 있는 타동사 kn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선생님 앞선 문장에서 비동사 뒤에 명사절이 있을 때는 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그때는 비동사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 knows는 비동사가 아니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삼형식 타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똑같이 w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있지만 이번에는 뭐가 돼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동사와 함께 쓰여지냐에 따라서 명사절 what의 기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knows라는 동사 하나가 있고요. 뒤에는 have이라는 동사가 또 있죠.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동시에 잘 보세요.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죠. 첫 번째 동사 knows의 주어는 바로 그 앞에 있는 nobody. 그러면 두 번째 동사 haven도 주어가 필요하죠. 자, 이 have이라는 녀석은요. 뒤에 목적어나 보를 가질 수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 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happen 뒤에 있는 tomorrow는 뭐예요? 그건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그냥 수식어일 뿐이죠. 그래서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를 못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어떤 동사라도 반드시 주어는 필요해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는 이 happen 같은 경우는 심지어 보호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1형식이건 2형식이건 3형식이건 4형식이건 5형식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뭐는 필요해요? 주어는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이 what이라는 대명사가 happen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what은
지금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면서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 have의 무슨 역할? 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have의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래서 요거는 what이 단독으로 쓰일 때. 지금 what 뒤에 곧바로 어떤 명사 같은 건 없죠? 그래서 what이 이렇게 단독일 때는요. 평서문에서 접속사이자 동시에 뭐다? 대명사이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what을 빼면 어떨까요? what을 빼면 그 뒤에는 조동사 will 이렇게 나오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왜냐? 여기서 what은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주어 역할은 대명사 what을 빼면 그 뒤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 what의 기능이 접속사와 대명사라서 그렇구나.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엔 뭐였다? 타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미 봤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럼 이것도 선생님 여기서 지금 비동사 대 what I want가 있는데 이 what I want를 문장 앞으로 보내고 비동사 뒤에다가 더 북을 써도 괜찮나요? 네, 괜찮죠. 괜찮습니다. 가능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비동사 뒤에 명사절은요. 당연히 주어하고 무슨 관계? 동격 관계니까 서로 위치를 바꿨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더북은 명사 주어죠.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 비동사 is를 쓴 거예요. 자, 이때 is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라서 뒤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한 단어짜리 보호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 보호가 뒤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보세요. what 이하를 보시면요. I가 있죠. 주어. 그 다음에 타동사 want가 있어요. 근데 타동사 want 뒤에는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죠? 대명사 what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what을 빼면 어떨까요? 주어 뒤에 타동사. 그런데 목적어가 없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what을 빼면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분명히 what은 이 자체가 대명사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는 what을 빼면 당연히 그 뒤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그 책이 바로 뭐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동격 관계죠. 자, 만약에 우리가 what I want를 앞으로 보내면 어떻다고요? What I want is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책이다. 이렇게요. 근데 보통 이제 what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표현이 문장 맨 앞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강조의 기능이 있어요. 강조의 기능.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지문 속에서 what으로 시작하는 평서문이 있으면요. 그 문장의 내용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조하죠? 중요한 내용. 그래서 그 문장의 내용이 토익에서 특히 파트 7에선 어떤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파트 7의 기본 출제 원칙은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써서 누군가한테 전해줄 때는요. 상대방이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중요할 때는요.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선택해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평서문이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뭐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유심히 살펴본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조금만 이제 아래쪽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What I want 이것은 바로 비동사 is의 주격 보어. 그래서 우리가 보어 역할은 절, 명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the book과 what I want는 동격 관계 성립하는 거죠. what은 두 개의 동사 is와 want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다. 동시에 what은 타동사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what이 단독으로 평서문에서 접속사와 동시에 대명사 기능을 하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괜찮죠? 별거 없어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을 잠깐 살펴볼게요. 요거는 맥밀란인데요. 되게 막 복잡해 보이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장은 우리 학생들이 영어 처음 배울 때 왜 배우는 그런 의문문이죠. What's your name? 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요. 이건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What wa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날씨가 어땠어요? 이렇게요. 요건 이제 의문문. 근데 이 세 개는 의문문이었는데요. 그 밑에 거는 어때요? 지금 요 밑에 거는 의문문이 아니죠. 제가 what은 평서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ask가요. 사형식 동사예요. 사형식 동사라는 것은요.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죠. 흔히 우리가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해서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ask 사형식 동사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을 뜻하는 요 허가 첫 번째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물어봤다. 뭘 물어봤나 했더니요. What kind of music she liked. 그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했는지. 그래서 이 허가 간접 목적어고요. what부터 liked까지가 직접 목적어예요. 자, 근데 우리 봐요. 아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명사. 근데 지금 제가 what kind of music she liked는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죠?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무슨 절?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면요. 이 ask라는 동사가 사형식 동사고요. 허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뒤에 있는 what kind of music she liked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인 거예요. 명사절. 근데 지금 여기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여기는 what 다음에 곧바로 kind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what이 단독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what이 뒤에 명사고 곧바로 결합할 때는요. 일종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잘 보세요. 제가 살짝 다시 깨끗하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what은요. 단독으로 쓰건 뒤에 명사랑 결합해서 형용사처럼 쓰여지건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 맞아요. 접속사. 자, 동시에 지금 이 like도 지금 뭐예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What kind of music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주어 쓴 다음에 동사 liked 쓰고요. 그 뒤에 목적어 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했는지 바로 그것이 질문이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당사자가 듣고 답변을 한다면 그분께서 나는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의 이름이 모니카다 하면요. 모니카 liked 다음에 그녀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을 갖다가 목적어 자리에 쓰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우리가 what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what kind라고 해서 뒤에 있는 명사하고 결합하는 일종의 형용사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앞서 다뤘던 예문 3개에서 what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거하고는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예문은 ask라는 사형식 동사가 쓰여졌고 거기에 사람에 해당하는 허가 바로 간접 목적어 somebody. 제가 이렇게 somebody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somebody. 그 다음에 what kind of music she liked가 통째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something에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은
어떤 식으로 쓰여도 평서문에 들어가면 뭐다? 바로 명사절이다. 요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 아래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ask 다음에 보세요. 간접 목적어 다음에 what I am going to do가 직접 목적어. 그 뒤에 있는 when I retire는 뭐죠? 요거는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절.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ask가 사형식 동사 쓰였고요. 그 뒤에 있는 me가 간접 목적어. 그 뒤에 있는 뭐가? me가 간접 목적어. what I am going to가 바로 직접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자, 근데 이때는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what이에요. what이 지금 단독으로 쓰여지고 있죠? what 뒤에는 곧바로 명사 없이 곧바로 I라는 주어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 두 동사가 타동사인데 이 뒤에 목적어 없죠. 그 역할을 what이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이 명사랑 곧바로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여질 때는 접속사이자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sk라는 동사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I am 할 때 이것도 비동사거든요.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what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참고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when도 WH 어때요? 부사절 접속사죠? 또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가 되고요. retire는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예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what을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내용이 또 있어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 여기도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는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what의 기능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또 사형식 구조예요. 이 tell 동사도요. tell의 과거죠. told 사형식. 그래서 힘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부터 was까지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the problem하고 비동사 was가 있는데요. was 뒤에 보어가 없죠. 그 역할을 대명사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what은 단독으로 쓸 때 뭐다? 접속사이자 대명사다. 자, 요 문장 보시면요. 잘 보세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 보이시죠? 그러니까 WH 이 what이 뭐예요? 접속사. 동시에 what은 단독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대명사죠. 근데 마침 비동사 was 다음에 보어가 없었죠. 그 보어 역할을 대명사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요. 그래서 관련된 예문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기 sure라는 또 형용사 되게 독특한 녀석이죠. 자, 이 sure라는 또 형용사는요. 보통 뒤에 대절 같은 것이 많이 쫓아오는데요. 대절 말고 이렇게 WH 명사절이 쫓아올 수 있어요. 요것도 보시면 what이 단독인데요. She was going to say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그 역할을 what 대명사가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비동사와 또 what 뒤에 있는 비동사 두 개 연결하는 역시 WH 접속사 맞죠? 동시에 뒤에 있는 타동사 say의 대명사 목적어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주어,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타동사 realized. 그러면 뒤에 있는 what was happening이 뭐가 되죠? 바로 realized의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was happening 자체가 앞에 있는 타동사 realized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 realized가 동사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was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what이 뭐예요?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여기 happening이 등장했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동사 was 다음에 happening 해서 ing가 왔죠? 이런 거 우리가 과거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제는 또 제가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happening 보시면 뒤에 목적어나 보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일형식 완전 자동사니까. 그리고 이 what은요. 비동사 was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what이 단독을 쓸 때 뭐다? what 자체가 대명사니까. 그래서 realized와 was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뒤에 위치한 비동사 was의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what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비동사 was의 주어가 사라지는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그 밑에 것도 맞아 볼게요.
여긴 전치사가 있네요. 우리 전치사 뒤에도 어떤 품사가 오죠? 우리 보통 전치사의 목적어 하면요, 명사 아니면 대명사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what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것도 what이 단독인데 그 뒤에 어떤 역할이죠? 여기 타동사 where 보이시죠? 요 where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목적어 역할을 바로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보시면요, 앞쪽에 have이라는 동사 하나, 그 다음에 I am 할 때 am, 그쵸? 비동사 보이시죠? 이 동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WH 접속사. 자, 동시에 단독 대명사로서 뒤에 있는 wher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또 한번 예문을 봤어요. 막 이제 예문을 좀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좀 익숙해지셨죠.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100%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영어 처음 배울 땐 그랬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복습이라는 아주 좋은, 그렇죠? 무기가 있잖아요. 복습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을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는 과정이 복습이니까 복습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100% 이해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슬쩍 보면요, 여기 있는 이 기부동사 있죠? 요거는 이제 물론 과거 분사 형태지만 이 미가 뭐가 되죠? 요것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 이하가 직접 목적어. 자, 이때 이 기부동사도 4형식 동사예요. 미가 바로 사람, somebody. 그 다음에 what I asked for가 뭐가 되죠? something에 해당되는 명사절,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지금 보시면요, 이거 for가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뭐가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보이죠? what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에서 대명사는 어떤 역할?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what은요, 앞에 있는 동사 하나, 뒤에 asked 동사 둘, 동사 두 개 연결한 접속사이자 동시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what이 단독으로 쓸 때 뭐다? 접속사이자 대명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What you need.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명사절 주어죠.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 그리고 그 뒤에는 뭐죠? A good long holiday. 이게 바로 뭐예요? 명사 보어. 즉 비동사 is를 사이에 두고 동격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good long holiday를 주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is 쓴 다음에 what you need를 비동사 뒤에 명사절 보어로 써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응용을 좀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네가 필요로 것이 바로 뭐다? good, 좋은, 그렇죠? long, 긴, holiday, 휴가이다. 아,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좋은 긴 휴가가 필요하죠. 이건 지금 what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쓸 때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강조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 주어가 what you need, 명사절 주어가 있었기 때문에 스위치는 단수 취급.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 what은요, need하고 is를 연결하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타동사 need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바로 대명사로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what annoys me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번엔 잘 보세요. 그 위에 거랑 좀 다른 게 이번엔 annoy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명사로서. 그리고 동사 annoy와 뒤에 있는 비동사 is를 연결하죠. 동사 두 개 연결하니까 뭐예요? 바로 WH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마지막 예문 같은 경우도요, what annoys me가요, 뒤에 있는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 about 이하에도 what이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자, 이건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절이에요? what부터 done까지는 명사절.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이라는 것은요, 한 단어짜리 명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평서문에 들어갔을 때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사전은요, 처음 볼 때는 보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도 못 가고, 왜냐면 뭐 주변에 학원도 없고 내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침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다. 자, 그럴 때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사전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막 되게 여유 있게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학생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는 이런 사전들은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인터넷 연결만 되면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지금처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걸 보여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토익 시험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지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쓱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문장에 동사 몇 개 보이죠? 여기 동사 하나, 동사 2개 보이시죠? 동사 2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접속사 필요하겠죠. 자, 근데 동시에 잘 보세요. 여기 조동사 must 다음에 업그레이드 타동사인데 뒤에는 목적어가 안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빈칸은요, 동사 2개를 연결하면서 여기 업그레이드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일단 접속사가 아닌 건 지우세요. WH 접속사가 2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whereas는요, 접속사 기능은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부사절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죠. 자, 그래서 B는 탈락이에요. 동시에 B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동사 업그레이드의 주어는 뭐가 되죠? our company가 주어죠. 근데 뒤에 있는 비동사도 주어가 필요하죠. 그럼 비동사의 주어는 뭘까요? 바로 빈칸부터 업그레이드까지가 주어죠. 자, 근데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죠? 바로 명사.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절이 필요한 거예요?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whereas는 무슨 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부사절은 그냥 덩치가 큰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필수 역할을 할 수 없죠. 부사절은 말 그대로 수식어죠. 수식어. 전체 문장에서 사라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바로 D, what이 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사전에서 좋은 예문 많이 봤죠? 그래서 빈칸에 what이 들어가서 what부터 업그레이드까지가 뒤에 있는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이 주어일 때 수위치는 뭐라고요? 단수 취급.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the quality of product가 바로 비동사 뒤에서 명사 보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동사를 사이에 두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동격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어 해석으로 푼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토익은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죠. 한국말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 왠지 A도 답 같고 B도 답 같고 C도 답 같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토익은 뭐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시험이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한국말 해석이 필수라면 전 세계 모든 학생은 토익 문제 풀려면 뭘 배워야 되죠? 한국어도 따로 배워야 되죠. 왜냐면 한국말 해석이 필수니까. 말도 안 되죠? 원어민이 풀어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토익 시험을 보는 일본 학생이 풀어도 당연히 뭘로? 영어의 어법에 근거해서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그 자체의 쓰임새에 대한 어떤 어법을 알고
문제 풀이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 자신 있게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고 여러분들 성적표에 990이 딱 찍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품사를 좀 이렇게 써놨어요. 분명히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접속사. 컨정션이 바로 접속사예요. 동시에 타동사 업그레이드 뒤에 뭐가 필요했다? 목적어. 그 역할을 대명사, 프로노운이 대명사거든요. 바로 what이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땠다?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부 다 탈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계속 갈게요. 이번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전부 다 WH, 다 접속사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빈칸 앞에 동사 하나, 빈칸 뒤에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빈칸은요, 동사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 짤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죠. realize의 주어는 바로 모니카가 주어죠.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 caused의 주어도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예요? 바로 명사 아니면 대명사.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하고 B는 지울게요. 이 Y하고 where는요, 접속사이자 부사예요. 이 둘 모두 평서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Y하고 where는 뭐다? 접속사이자 부사다. 이 두 가지는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부사, 관계절을 만들 때는 관계부사예요. 근데 부사가 동사의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what과 whether가 남았죠? 근데 이 wheth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거든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동사 두 개는 뭐 그럭저럭 연결을 한다 해도요,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이죠. 하지만 정답으로 선택되는 what은 어떨까요? 동사 두 개 연결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뭐예요? 대명사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타동사 realiz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what으로 갑니다. 그래서 what은요, 이렇게 평서문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기본이 명사절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Y하고 where는 접속사이자 둘 다 뭐다? 부사다. 부사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탈락이다. 자, 그리고 whether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경우 두 번째 동사 caused의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오답이다. 따라서 접속사이자 동시에 대명사로서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의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바로 what이 정답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문장을 살폈을 때 타동사 realiz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뭐다? 바로 명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느낌이죠. 그래서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자, 원어민들도 모두가 똑똑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자꾸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면 하기 싫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내가 익숙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의 준비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잘 해볼 테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가 하나씩 극복해 간다. 거기서 뭔가 또 성취감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다들 힘내세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